단 한 번에 합격하기 전산회계 1급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우리 부채 회계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충당부채와 우벌부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모아놨다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부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 즉 지급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또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부채로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FS다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A라는 사원이 언제 퇴직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만약에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1년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다니게 되면 퇴직금 얼마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2년 다니게 돼도 계산할 수 있고요. 3년 다닐 때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자, 이 직원이 2년 동안 다니고서 회사를 퇴사했다면 자, 퇴직금 나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지만 재무제표 본문에 기록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우연히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송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원고가 될지 피고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원고가 되면 승소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재판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때요? 피고가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고가 될지 피고가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재무제표상에다가 약 원고가 되면 뭐 1,000만 원, 피고가 되면 뭐 9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없다. 약이란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 제표상에서는 이런 부분, 우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과 금액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충당부채는 기록을 하지만 그 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재무제표상에 기록할 수가 없다. 다만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경우 있죠. 자, 옛날에 우리 그 서해 앞바다에 기름 유출했었잖아요. 그런 기름을 유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건 피고예요, 피고. 그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기업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을 얼마큼 하는데 자, 이게 예를 들어 10억이 나올지 20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0억 이상만큼은 어떻게 돼요? 최저 비용으로 계상을 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계류 사건이 해서 기름 유출로 해서 돼 있는데 자, 오늘이 12월 30일이 결산일인데 이게 판결이 4월 20날 판결이 떨어진다. 그럼 이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아직 판결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다 재무제표상에는 반영이 안 되고 뭐라냐 주석상 재무제표 및 하단부에다가 지금 유출 소송 사건이 차기 년도의 4월 20날에 벌어지기 때문에 얼마 정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거라고 예상된다. 뭐 이런 부연 설명을 달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채 분류에 대해서 잠깐 보자고요. 자, 상환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부채와 충당부채로 구분이 되는데
이 확정 부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돈 갚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또 어음을 발행했어요. 당연히 돈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정 부채에 해당이 되고, 충당 부채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년 이상 종속 근로한 근로자한테는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퇴직금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다만 언제 그만둘지는 몰라요. 하지만 퇴직금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충당부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왜 대기업의 가전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럼 AS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AS 기간 동안에는 그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럼 기업에서는 그만큼은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뭐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보증 충당부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우발부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연히 발생하는 부채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주석으로만 공시해라. 금액으로는 적을 수 없잖아요. 약 뭐 700만 원 뭐 이렇게 적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부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이렇게 있는데, 사실 문제 그지같이 문제 출제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의 상한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맞았다라고 보는데, 이 출제자는 세무사들이 보통 출제를 하는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1년을 기준해서, 즉 영업주기잖아요. 영업주기로 분류를 해요. 다만 이런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나 또 우리가 외상매입금 이런 것들이 1년이 넘어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비유동부채로 볼 거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틀린 거예요. 항상 뭐 꼭 반드시 이런 강조되는 용어가 있으면 잘 모를 땐 그거 찍고 나오시면 100%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출제자가 항상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점 제가 보기에는 좀 솔직히 문제에 대한 그런 매력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또 우발자산에 틀린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우발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제가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수 없죠. 다만 우리가 주석상으로 기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발부채는 주석에 기록하는 것이지, 재무제표 본문, 재무제표 본문이라는 얘기는 재무상태표에 자 여기 부채하고 여기다 금액을 적는 거, 이거를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주석은 어디에다가 적는 거예요? 재무제표 밑에 하단부에다 설명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자, 유동부채에 속하는 금액이 모두 합하면 얼마냐 물어봤어요. 유동부채 찾는 거잖아요. 단기차입금,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예수금, 유동성 장기부채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도 시험이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개정 과목들은 많이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래서 더하니까 46,000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장기 들어간 거 1년이 넘어가잖아요. 또 퇴직금 1년 넘어가죠? 예, 그런 것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부채를 하는데요. 자, 아까 제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사업주와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한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계산하는 문제가 세무 2급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계정 형태로 공식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계정으로 머릿속에 담으세요. 자, 먼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 계정이에요. 그러면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초가 항상 차변에 있고 기말은 차변에 있겠죠. 자, 그래서 추정액. 그 다음에 설정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산 때 분개하는 거거든요. 요 설정 분개하는 거. 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 분개하는 거. 자, 요게 설정액 분개예요. 그 다음에 추정액이라는 얘기는 전체 전 임직원들이 퇴사했을 때 자, 모아놔야 되는 퇴직금 그 자체를 우리는 추정액 또는 추계액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가 하게 되면 줄어들 거 아니야. 충당부채는 모아놓은 돈이니까. 자, 이런 점. 자, 그럼 실제 계산 문제 볼까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관련돼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퇴직급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계정이 나와 있어요. 자,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기초의 금액이 퇴직금은 200만 원만큼 모아놨는데 실제로 퇴직금이 나갔어요. 100만 원. 그럼 지금 현재가 얼마 남아 있어요? 100만 원 남아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전 사원이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라는 얘기니까 자, 여기 기말 금액 즉 퇴직 금액을 얘기하는죠. 자, 그 금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400만 원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큼 더 모아야 되겠어요? 설정액이. 자, 여기 500이죠. 여기도 50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얼마큼 그죠? 300만 원만큼을 결산 때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300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만원 이렇게 우리가 결산 분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정답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기말금액이 400이 나왔고 설정액이 300만원이 나왔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개념 맛만 보는 걸로 지금 끝내는데 실전 기출문제에서 또 설명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